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의 이야기들이 유익하다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길을 걷다가 펫샵 앞에서 발걸음 멈추신 적 있으시죠? 시선을 떼기 힘들 정도로 귀여운 아이들인데요, 혹시 이 아이들 어디서 왔을까요? 또 부모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 같은 강아지지만 엇갈린 삶을 사는 귀여운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번식견입니다. 번식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혹시 팬데믹 퍼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에게 강아지 입양이 전 세계 트렌드가 됐는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유기동물의 입양률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해요. 훈련사들 또한 새로 개를 입양한 사람들의 예약이 끊이질 않아 예약을 받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반려견 입양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유기견이 입양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유기견을 원하면 좋겠지만 자연스레 펫샵에서 강아지를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품종견의 경우 무분별하게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고 새끼들은 펫샵에 판매되는 악순환, 일명 배터리 독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팬데믹 퍼피 이전부터 이러한 배터리 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막기 시작했는데, 자, 반려 선진 문화를 가진 영국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혹시 루시라는 강아지 아세요? 영국에서 태어난 강아지인데 5년 넘게 강아지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가 2013년에 구조됐지만 결국 3년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루시의 보호자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SNS를 통해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알렸고,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강아지 공장의 배터리독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막기 시작해요. 강아지 공장 반대 캠페인의 상징과도 같았던 루시의 이름을 딴 루시법을 제정한 거죠. 루시법은 펫샵에서 6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서만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루시법으로 인해 영국 사람들의 강아지 매매에 대한 인식 또한 완전히 바뀌었죠. 루시의 영향력 정말 크죠. 그렇다면 국내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약 1,45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 가까이가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만큼 반려인의 비중과 함께 펫샵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똑같이 늘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국내 펫샵에서 판매되는 강아지들이 전부 영국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먼저 펫샵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강아지 번식장에서 키워진 아이들이 경매장을 통해 펫샵으로 오게 되는데요. 원래라면 경매장에서 판매되는 아이들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합법적인 번식장에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해요. 하지만 불법 번식장에서 온 아이들마저 경매장에서 등록을 조작하여 일명 신분 세탁을 통해 펫샵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매장이라는 중간 과정이 거쳐 있다 보니 불법 번식장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불법 번식장에 무엇이 문제길래 항상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불법 번식장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적발된 불법 번식장에서 턱뼈가 사라지거나 다리가 부서진 강아지들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오물범벅이 된 좁은 케이지에서 평생을 보내기 때문에 늘 질병에 노출된 상태인데, 출산만 가능하다면 환경과 상태는 상관없다는 거죠. 강아지들에겐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럼 이 어미견들의 끝은 어떨까요? 좁은 케이지에서 생을 마감하면 다행일 정도로 더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출산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인 어미견들은 키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굶겨 죽이거나 집단 매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미용 실습견으로 이용되거나 개소주의 재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게 돈벌이가 되는 한 결국 번식 분양 과정에서의 동물 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인 거죠.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펫샵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금지하거나, 프랑스에서는 쇼윈도에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선진 반려 문화를 가진 나라는 일찍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흔히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한국 번식견의 현실과 선진 반려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